네, 리포트 비하인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더위를 뚫고 오셨습니다. 많이 네. 덥죠? 조금 덥습니다. 네. 그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가 우리의 이 더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지 전망을 좀 듣고 싶은데, 네. 자, 먼저 이 인터넷주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부 정책 기대감, 이거부터 맞습니다. 이제 풀어볼까요? 네. 일단 이제 소버린 AI, 예. 그래서 AI 관련된 이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서 이게 도입이 됐을 때 이제 시장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이제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조정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이제 자연적인 조정이 발생을 했지만 큰 틀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AI와 스테이블 코인 이 두 가지를 큰 어떤 축으로 해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실적까지 연동이 된다. 그래서 실적과 밸류에이션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장세에 돌입을 하면서 인터넷 업종 최선호주인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소버린 AI라는 테마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AI와 관련해서 이제 주도권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잡고 가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결국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LM 거대 언어 모델을 이미 수년 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왔고 이를 사업화시키는 데까지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이버의 경우 AI 브리핑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AI 검색 쪽에서의 그 쿼리 대응률을 많이 올려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한 25개 정도를 검색했을 때 하나 정도가 AI 브리핑 결과를 도출을 해주지만 이걸 연말까지만 보더라도 한 6, 7개 검색어 중에서 하나는 AI 검색에 이제 해당이 되게끔 AI 브리핑 결과를 도출해 주게끔 그렇게 이제 계속 커버리지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도 그렇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B2C 플랫폼 확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인 역량이 됐든 아니면 글로벌 탑티어 사업자와의 협업이 됐든 간에 이 AI 검색 서비스를 조금 더 범용화시키는데 또 카카오가 많은 자원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라는 이제 정책 모멘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AI 소프트웨어 산업이 굉장히 이제 미국에 비해서 뒤처진 건 사실인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업별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 그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커머스 성적은 좋더라고요. 그 카카오는 톡비즈, 네이버는 엔스토어. 저도 여기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자세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커머스 쪽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 성장률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이제 성숙기까지는 아니지만 고도 성장기 지나갔다는 뜻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소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스토어 앱 3월 12일에 나왔었죠. 이거랑 이제 멤버십 생태계 작년 11월부터 넷플릭스 들어오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크게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성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거래액 기준으로 8%, 매출 기준으로 15%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물하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 지배적인 이제 사업자이지만 다만 이제 전체 한 270조 원 정도 되는 거대한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 시장 안에서 본다면 선물하기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4, 5%? 한 뭐 5, 6%? 이 정도 비중의 안에서 이제 워낙 잘하고 있었던 건데 전반적으로 거기 시장이 이제 고도 성장기를 지나게 되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시장 성장률 정도 하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가 커머스만 놓고 보면은 종합사업자이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 앱을 새로 낸다거나 새로운 사업자와 제휴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좀 시장을 최근에 또 뭐 컬리와의 협업도 발표한 바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네이버가 커머스 쪽에서는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커머스가 생각보다 또 매출 구성이 탄탄한 모양이군요. 사실은 맞습니다. 저도 이제
등록돼 있는 친구 생일이 뜨면 네. 선물하기를 굉장히 많이 애용을 네네.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 안팎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네. 점유율인가요? 매출 비중인가요? 일단은 매출 비중은 아니고요. 예, 전체 시장 내에서 점유율도 비슷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부터 갈 텐데 네. 카카오 카톡 서비스 개편을 앞두고 있고 네. AI 중심 기업으로 전환 중이라고 하는데 좀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카카오톡 개편이 카카오 실적 반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3분기 말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4분기까지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가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톡 개편이 일어났을 때 3탭인 오픈 채팅 탭을 중심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피드 형태로 전환되면서 광고 쪽에서 유효한 인벤토리 증가, 이게 결국은 매출 증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톡비즈 쪽의 고성장 재개가 바로 이 카카오톡 개편 시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I 플랫폼으로의 전환은 이제 최근에 카나나 CBT를 시행한 바 있고요. 다만 이제 자체 어떤 서비스인 카나나의 경우 애초에 기대치가 높지 않았었고요. CBT에 대한 반응도 그렇게까지 열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이목은 지금 이제 오픈 AI와의 협업의 결과물, 여기에 이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결과물이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이르면 연말 정도에는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정의 지연이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일정의 지연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시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카카오의 경우에는 조금 선반영을 생각보다 좀 많이 한 그런 경향성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의 밸류에이션까지 종합을 해본다면은요. 예, 그러면 네이버는 어떨까요? 개인화와 피드형 광고가 네. 포인트일 텐데 네. 피드형 광고에 힘입어서 그 네이버의 AI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요? 네, 일단은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기초적인 실적, 기본적인 실적 체력이 좋은 거는 이제 피드형 광고의 확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는 이제 중소상공인들이 검색 광고 시장의 주된 고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네이버 홈 화면이나 카페, 밴드, 뉴스판, 연예판 모든 곳에서 피드 형태로 전환되면서 슬롯이 확 늘어나고 개인화된 광고, 타겟팅 광고가 가능해지니까 중소상공인들도 이제 피드형 광고의 광고주로서, 고객들로서 이제 검색 광고나 커머스, 상품 광고에서 피드형 광고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쪽으로 수혜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 상태에서 네이버는 이제 기존 검색의 매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I 브리핑 서비스라는 걸 확산시키고 있고, 도입 당시 3월 말에 전체 검색 쿼리의 1% 정도를 대응하던 AI 브리핑 서비스가 현 시점 4%까지 왔고요. 올해 말이면 목표하는 이제 커버리지율은 15% 이상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많이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검색어 5개 중에 한 4개는 AI 오버뷰가 붙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한 7, 80% 정도의 느낌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이버도 올해 말이면 그래도 한 15%, 20% 이제 점진적으로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피드형 광고의 확산, 또 이를 기반으로 한 타겟팅, 그리고 AI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에 네이버가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평가를 보면 지금 뭐 AI, 광고, 커머스 총평으로 주가에 반영이 됐느냐 마느냐까지 봤을 때는 네이버가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스테이블 코인 네. 둘 다 지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모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상표권 출원까지 마쳤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이 열렸을 때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요. 이걸 뭐 주도적으로 누군가가 앞장서서 한다라고 보기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시장성, 정말로 허용이 됐을 때 이게 시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달러화라는 이제 기축통화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압도적 지위를 갖고 있는 달러화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달러 외의 통화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 유로화나 엔화,
처럼 이제 그 다음으로 결제량이 많은 통화들조차도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은 상황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화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을 때 그 유통 수요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양이 원화 같은 경우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갖는 의미, 시장성, 확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서버린 AI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두 가지 이슈는 둘 다 좋은 테마지만 예. 철저하게 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서버린 AI는 실질적인 겁니다. AI 사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숫자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단지 큰 규모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연결이 안 될 뿐이지 어떤 영업 지표들, 트래픽, 뭐 나아가서는 이제 매출 이렇게 연동이 되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까지 시장이 개화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화됐을 때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주도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사전 단계다.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업 모델화가 되느냐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모멘텀 측면에 지금 접근 가능한 영역이라고 본다면 네이버를 보시는 건가요? 지금?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펀더멘털도 펀더멘털이지만 모멘텀의 경우에도 일단은 이제 AI 브리핑이 확산되면서 유저들이 검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체감을 하시게 될 거고요. 또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말께 정도가 되면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제 컬리의 네이버 쇼핑 입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지금도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들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일부 이용이 가능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번, 세 번 터치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컬리의 경우에는 일단 최상단에 입점하는 형태로 지금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가 부족했었던 신선식품 라인업을 한 번에 강화시킬 수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지금 9월 말 10월 초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에서도 지금은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주가 변동성이 조금 사실은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위아래 폭이 조금 크지 않나라는 생각. 네. 그러니까 급등을 할 때 시원하게 올라서 좋긴 한데 네. 조정을 받을 때도 폭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예, 예. 지금 네이버 6월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30만 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네, 2천 원 네. 살짝 예. 모자랐죠. 그리고 현재는 25만 원 8천 원 네. 이 수준까지 지금 다시 고점에서 내려왔는데 네. 어떤 가격대가 좀 적정한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 배수로 보면은 이제 13배, 4배에서 쭉 타고 올라와서 한 22배까지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고점 대비 약간의 조정을 받고 한 20배 정도 와 있습니다. 예. 그게 올해 EPS 기준이고요. 지금 이제 벌써 절반 지났기 때문에 이제 포워드 12개월 또는 내년 정도로 당겨 본다면 충분히 최소한 20배 이상 받을 수 있다. 포워드 내년 기준으로 20배 정도 보면은 30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30만 원까지를 일단 1차적인 목표 수익으로 잡으신다면 지금 이제 25만 원 밑으로만 가도 수익률 20%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기준으로 현재 딱 한 17배 뭐 요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15배 미만, 그러니까 20한 3, 4만 원 요 정도를 상당한 이제 지지선으로 이제 보고 있고 강한 저항선은 아무래도 이제 30만 원이 되겠죠. 내년 기준 20배를 강하게 돌파할 거냐 아닐 거냐. 그래서 23에서 30만 원 정도를 이제 밴드로 단기 밴드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펀더멘털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